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건강한의사 안상원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건강한의사 매주 수요일 날은요. 전문 원장님들을 모시고 특정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와 내 가족의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보실 주제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여성들의 적 생리통. 아직 진통제로 통증을 참고 계시다고요?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생리통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자궁을 튼튼하게 유지 관리하는 방법까지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생리통입니다. 사실 생리통은 여성분들이 처음에 초경을 시작해서부터 나중에 폐경이 될 때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이상 고생하는 여성분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질병입니다. 일단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여성분들의 몸의 정상적인 생리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여성질환 전문가이신 이주호 원장님과 또 도움 말씀 주실 박정현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알아볼 생리통은요. 사실 여성들의 그 자궁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생리통으로 인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은 자궁이 찹니다. 또는 환자분은 자궁이 냉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주호 원장님, 자궁이 차다라는 게 과연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한의원이나 이렇게 진료를 할 때 자궁이 차다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자궁이 차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궁이 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냉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 몸에는 피가 이렇게 고르게 혈액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혈액순환이 불량한 아주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방에서 검사를 할 때 뇌 혈류량을 측정한다든지 신장의 혈류량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어느 한 장부가 다른 장부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좀 불량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의사분들이 환자분은 자궁이 찹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궁 쪽으로 혈액순환이 다른 장부에 비해서 매우 불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손발이 찬 경우에는 당연히 손발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궁이 차다라는 것도 우리 이주호 원장님 말씀처럼 자궁 쪽에 기혈순환이 잘 안 되거나 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궁이 찬 경우에 여성분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자궁 쪽에 혈액순환이 안 좋게 되면은 임신을 준비하는 내막, 그러니까 이제 내막의 그 준비 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 자체가 보통 한의학적으로는 28일에서 30일 정도가 굉장히 좋은 정상적인 생리 주기인데 40일이라든지 45일이라든지 이렇게 생리 주기 자체가 매우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혈류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류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 안쪽으로의 혈액들이 엉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또 보통 한의학에서는 그걸 어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생리를 할 때 생리통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생리할 때 그 어열들이 나오면서 덩어리 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은 자궁 내막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임신에 매우 불리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착상이 잘 안 된다든지 설령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어도 결국은 수정란이 내막에 착상되어서 이렇게 커나가는 건데 내막 안쪽으로 혈액순환이 불량해지게 되면은 수정란이 더 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양방에서 이런 경우를 계류 유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량이 더 크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또 이렇게 생리 상태가 불량하거나 자궁 내막 상태 불량한 게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자궁 내에 기질적인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궁 근종이라든지 난소의 물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네. 부분인데 어떤 한 장기에 어떤 특정 질환이 생겼을 때 그걸 그 장기 자체로서만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타 장기와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라고 하죠. 타 장기와 관련돼서 다른 장기의 문제가 또 다른 장기에 영향을 끼친다.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는 예, 보잖아요. 예, 그런 관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임상에서 보고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생리통이 있을 경우에는 뭐 소화불량이나 변비 또 요통 또 수족냉증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선생님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그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상하면서 보면은 생리통이 심하고 아랫배가 냉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변비를 겸하고 있습니다. 변비도 굉장히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궁이 냉하신 분들은 자궁만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대장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주 이제 고질적인 변비, 즉 흔히 이제 장 무력성 변비에 그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통 하복부가 냉하면서 등 허리 쪽이 따뜻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궁 쪽이 냉한 환자분들은 등과 허리 이런 쪽에도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은 허리 쪽 순환이 불량함으로 인해서 다리가 상당히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불량하게 되면은 저녁에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여름 같은 때에도 양말이라든지 스타킹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서 주무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치료할 때는 딱 자궁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그런 치료제는 한의학에 별로 없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상, 중, 하로 나눠서 어느 한 부위의 혈액순환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궁 쪽도 상당히 많이 기능이 개선이 되어주고 특히 다리 쪽에 그 냉감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의학에서는 차다 또는 뜨겁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단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그 여성의학 전문가이신 이주호 원장님과 또 박정현 원장님을 모시고 여성분들의 생리통,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이 아이들의 그 땀과다 증상 또 식은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방송 중에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여성질환 또는 생리통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전문 원장님들과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호 원장님, 네. 그 여성분들의 정상적인 생리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여성분들의 정상적인 생리에 대해서 한방적인 오래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께서 생리를 다른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너는 어떠니 뭐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하면서 보면은 정상적인 생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의학에서는 28일에서 30일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건강한 여성의 그 생리로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영화 같은 데도 나오지만 보름달이 떴을 때 생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둘째치고 기본적으로는 주기 자체가 28일에서 30일 정도가 상당히 건강한 그런 생리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리통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때그때 약간씩 차이에서 꼭 오랜 질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과로에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리통이 조금 있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건강한 분들은 생리통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자분들이 그 생리할 때 특히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덩어리 피가 나오는 게 정상인 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조금씩 나온다고는 하시는데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덩어리 피가 전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덩어리 피가 없으면서 생리의 색깔이 선홍색으로 나와주는 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가장 건강한 그 생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빼놓지 않고 꼭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생리할 때 보통 한 5일 정도 생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리를 보통 뭐 너무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보통 한 달에 보름 정도 생리한다고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5일 정도 생리를 하고 그 이후에 찔끔찔끔 이렇게 묻어 나오면서 11일이라든지 보름까지 이렇게 생리를 하는 경우는 실제 생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궁 쪽에서 내막이 탈락한 이후에 그 탈락된 부위가 빨리 회복이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약간씩의 출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생리라는 것은 규칙적인 주기도 중요하고 또 이 덩어리가 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 생리 혈의 어떤 그 성상도 중요한 거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생리가 지속되는 기간,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리가 끝날 때 얼마나 이렇게 좀 깨끗하게 끝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생리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건강과 관련해서 상담 전화가 들어있다고 네네. 하는데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생리통이 되게 심하고 불규칙적이고 좀 오래 해서요. 네. 기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두통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되게 불안정하고 예민한 편이고 아플 때는 그렇게 밑 빠지는 느낌이 너무 심해요. 네네네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25살이요. 아, 25살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상담은 우리 이주호 원장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좀 물어보십시오. 네. 네. 생리통이 있고 이제 뭐 두통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두통이 어떤 식으로 많이 아프신 건가요? 지끈지끈할 때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안구통이 있어요. 아, 네, 눈알 뒤쪽으로 아픈 느낌이 되게 네네. 들거든요. 그 네, 그런 두통. 생리통이 그 생리할 때 두통이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막 쿡쿡 찌르듯이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가요? 머리가요? 예, 예. 네, 머리가 되게 이렇게 압박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 그 한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화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세요? 그 음식을 드시면 편안하게 그냥 소화가 잘 되시나요? 소화가 장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환자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생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거 그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몸이 허해서 그 탈락된 부위의 상처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생리 그 하기 전에 자궁에 충혈 상태가 많이 유발돼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중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기가 기혈의 그 분포를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기가 약해지면은 혈액이 이렇게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흔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자분들 중에 그 다리에 멍이 잘 드시는 분들이 한의학에서 흔히 말하면 혈액이 아래로 이렇게 쏠리면서 혈관이 부어 있다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터지는 경우인데요. 그 중기는 이제 한방에서는 소화기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중기가 하암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자궁 쪽으로 충혈이 생기게 되면은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그 생리를 할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약간 양이 많이 나오는 생리를 하거나 아니면 생리 기간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3 내지 5일 정도를 하고 끝나지 않고 뭐 일주일이나 11일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생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께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과 그다음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아지면서 자궁 쪽으로 충혈이 많이 발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충혈이 발생을 해도 생리통이 심해지고 그 충혈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덩어리가 지거든요. 그래서 생리할 때 덩어리 피가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나오면서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자궁 쪽으로 이렇게 생리가 깨끗하게 끝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 한의사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혹시 그 지금 불편하신 이 생리통이나 또는 뭐 덩어리나 또는 두통 증상으로 네. 그 치료를 어떤 치료들을 좀 받아보셨어요?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통 약만 먹었고요. 네네네. 그냥 민간요법으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따뜻한 물 마시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쉽게 그 자가 치료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게 뭐 흔히 약국에서 진통제나 또는 이제 피임약을 이렇게 사서 복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생리통이 심할 때 사실은 따뜻한 핫백을 하시는 거 굉장히 잘 하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 박정현 원장님, 그 우리 시청자님 같은 환자분이 만약에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면 어떤 치료들을 갖다 권장해드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고 계십니까? 예, 방금 그 이주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기, 곧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궁을 건강하게 해주는 처방을 했을 때 일단 소화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의 그 나쁜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소화기를 먼저 치료를 하고 자궁 쪽을 치료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면 소화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궁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많이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궁을 치료를 하면서 완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화 기능 또 생리통 뭐 이렇게 뭐 생리혈이 이제 덩어리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또 주기가 불안정하다든지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붓고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소가 되고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잠도 깊이 안 오시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잠 어떻게 잘 오시나요? 밤에? 잠을 되게 많이 자는데 깊게 못 자서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이제 잠꼬대도 심하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잠이 이제 효율적으로 깊이 오지 않는다는 거는 야간에 간으로 혈이 피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간에 열을 식혀주는 게 이제 수면인데 그러니까 간에 열이 수면 중에 식지 않으면 화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상태가 기계로 말하면 항상 과열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기력하고 피로하고 마음도 항상 좀 짜증나고 불안정하고 이렇게 될 수가 네. 있죠,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리통 때문에 전화를 주셨지만 생리통을 치료하시다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신 많은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꼭 치료를 받으세요. 오랜 기간 안 하셔도 돼요. 이주호 원장님 이런 경우는 한 어느 정도 치료받으시면 호전이 될까요? 이게 생리 자체가 오랫동안 자궁 쪽으로만 안 좋은 케이스였던 경우는 한 100일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네네.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환자분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위장 기능 쪽을 좀 더 많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만 치료를 해도 부수적으로 자궁의 혈액순환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 여성 질환 전문의신 이주호 원장님과 또 우리 박정현 원장님을 모시고 여성 질환과 또 그 외 한의학적인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주저하시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주 원장님, 네. 아까 그 생리의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 생리가 좀 빨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또 어떤 경우엔 너무 불규칙한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한의학적으로 한 28일에 30일 정도가 건강한 생리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리가 좀 빨라지시는 분들도 있고 느려지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리가 빨랐다 느렸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리라는 것은 원래 이제 자궁 내막이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가 임신이 안 됐을 때 먼저 내막을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내막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막을 탈락시키는 과정이
바로 생리가 되는데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그 건축에다 비유를 하게 되면은 생리가 빨라진다라는 거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잘 들어오고 빨리빨리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생리가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몸 안에 기능이 많이 과하게 활성화됐다. 즉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열이 좀 많은 사람들은 생리가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열을 허열이냐 실열이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몸에 열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생리가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생리가 좀 늦어진다라는 거는 공사를 할 때 그 원자재가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건물을 짓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통은 혈액의 순환이 떨어지는 경우, 즉 한의학에서 흔히 한의사분들이 말하는 몸이 허하다라고 할 때 자궁 내막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불량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생리 주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가 이제 빨랐다 느렸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영양 상태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즉 영양 상태가 좋으면은 생리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영양 상태가 불량하게 되면은 생리가 좀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인들한테 제일 많은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뭐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기가 울체된다라고 합니다. 기기가 울체된다는 얘기는 기혈의 순환이 정체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혈의 순환이 정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늦어지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자분들이 생리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많이 늦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해소가 되면 다시 생리가 정상 주기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성분들의 생리에 있어서 그 주기가 사실은 그 진단의 그 요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주 원장님, 그 생리통에 여러 가지 또 양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리통은 한의학에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한의학에서 생리통이 굉장히 그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 가장 쉬운 거는 생리를 할 때 전신이 다 아픈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평상시에 몸이 많이 냉한 환자분들께서는 생리를 한번 하면 온 전신이 이렇게 다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생리를 하기 직전 무렵에 복통과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궁 쪽에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또 내장에 그 혈액순환이 안 좋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한의학에서는 특히 이제 좀 특이하게 생리가 끝난 다음에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도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직전에 나타나는 통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이나 어혈이 주로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리 직후에 나타나는 통증은 그 사람의 몸이 허해서 혈액이 좀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 더 원기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궁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생리통 말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평상시에 몸이 안 좋았던 부분이 생리를 할 때 더 나빠지면서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많이 피곤할 때 두통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생리를 할 때도 주로 통증이 그 두통으로 나타나고요. 소화기가 안 좋아서 뭐 음식을 먹으면 자주 체했다 이런 분들도 생리를 하면 이제 좀 소화기 증상이 더 나빠지면서 뭐 생리하는 기간에는 뭐 물만 먹어도 막 이렇게 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자기 몸이 안 좋았던 부분이 생리 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생리통으로 이렇게 오인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생리통을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그 자세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원인과 또 증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주 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생리통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치료하는 방법들이 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아까 경전 신통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몸이 생리할 때 다 아픈 사람인 경우라면 한의학에서 기혈의 순환을 바깥쪽, 위쪽 이런 쪽으로 돌려주면서 순환력을 좀 많이 증강시키는 약을 쓰고요.
생리 직전에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어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혈로 보기 때문에 화어지제라고 즉 어혈을 없애주는 그런 약제를 투약을 해서 자궁 쪽에 피를 맑게 해주면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을 쓰게 되고요. 생리 후에 그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혈을 시켜주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증상이나 양상에 따라서 약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이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혈이라는 단어를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한의과대학에 입학해서부터 지금 임상을 하는 약 한 25년, 30년 동안 어혈이라는 단어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뭐 몇만 병 이상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연 어혈이라는 게 뭔지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혈이라는 건 우리가 일차적으로 쉽게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건 뭐 발목을 뼈었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발목이 퉁퉁 붓고 뭐 열이 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그 퍼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혈관이 삐면서 이제 터져서 그 안에 있던 혈액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붓고 멍들고 아픈 거잖아요. 그게 어혈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외상이 없어도 어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고인 물은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잘 흘러줘야지 썩지 않고 맑은 물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흐름이 좋지 않으면 피가 엉겨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식이 일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음식을 탁한 음식을 먹을 때, 뭐 요즘 뭐 인스턴트 음식, 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가공식품, 또 많이 기름진 음식들, 뭐 육류 가공품 이런 것들이 이제 피를 탁하게 해서 흐름을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혈관벽 내에 어떤 그 기름때가 끼면서 그 좁아지고 또 혈액 자체도 탁해지니까 흐름이 나빠지고, 이러면 이제 어혈이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운이 없어도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햄버거도 빵도 안 먹는데 뭐 여기저기 아프고 뭐 쑤시고 아프고 그래요. 어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부족해서 어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혈 자체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섭생 또 타고난 체질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어혈이란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어혈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그 진액이나 또는 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성의학 전문가이신 이주 원장님과 우리 박정현 원장님을 모시고 여성질환 또는 생리통 또 그 건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건강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생리통이 있으실 때 진통제를 계속해서 복용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특히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가 가장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생리통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또 장기간 복용하시고 점점 그 진통제를 복용하는 양이 늘어나는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사실 건강한 생리라는 것은 생리 전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자궁 근육이 수축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탈락이 돼서 몸 바깥으로 나가야 될 비정상적인 혈액들을 배출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진통제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그 호르몬 분비를 좀 억제시켜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궁 근육 자체가 수축이 좀 덜 되게끔, 자궁 근육이 수축이 덜 되면 당연히 생리통은 덜 하게 되는데요. 이 몸 바깥으로 배출돼야 될 어혈들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자궁 근종이라든지 또 나중에는 자궁 내막증 등 그 좋지 않은 여성 질환들을 유발하는 어떤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에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을 드시고 또 운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한의학적으로 뭐 침이나 약침 치료 또 뜸 치료 증상이 심하다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한의학 치료들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생리통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전화 상담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주 원장님, 그 제가 지금 말씀했던 생리통 악화 요인 외에도 그 여성분들이 생리통이 자꾸 나빠지는 요인들이 몇 가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자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당히 생리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제일 많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과로죠. 특히 과로 중에서 너무 늦게, 즉 수면을 안 취할,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많이 누적되는 그런 과로를 하게 되면은 생리 상태가 매우 불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박정현 원장님도 그 생리통을 악화시켜주는 그 요인들 뭐 한두 가지만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이제 임상에서 보면 생리통은 체질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음인이라고 예민하고 소화기가 약하고 아까 이제 이주호 박사님 말씀하신 중기가 이제 비주사말이라고 그래서 그 혈액을 손발로 이렇게 쫙 공급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소화기가 약한 것이 이제 그 혈액도 많이 못 만들어내게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자궁도 건조하게 만들면서 이게 생리를 원활하게 이제 배출을 못 시키는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스트레스도 아주 크죠. 아까 이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생리가 주기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때는 뭐 20일 만에 어떨 때는 40일 만에 어떨 때는 건너뛰고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생리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통 생리통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생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내원하실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뭐 10년, 20년 동안 고생해온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직접 내원하셨을 때 우리 이주호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거나 또는 권장하는 생리통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리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꽤 오랫동안 누적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리통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불임으로 발전을 해서 불임을 치료하고자 왔는데 알고 보면 그 기본적으로 자궁이 건강하지 않았던 생리통이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된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리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치료를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뭐 예를 들면 초경 때부터 막 계속 아팠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통제라든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생리통을 그때그때 이렇게 근본적 치료를 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치료해 본 바로는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치료를 해줘야 보통 저희 이제 생리통 치료라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약을 먹을 때도 안 아파야 되지만 한약의 복용이 끝나고도 환자가 다음 생리를 할 때, 즉 한약을 먹지 않으면서 생리를 할 때도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치료하려면은 제 경험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아까 박정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체질적인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저희 한의학에서는 그 여성분들의 자궁의 어떤 건강 상태를 그 자연계에서 밭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네네. 있습니다. 저도 뭐 임상을 하면서 환자분들 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자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밭이 안 좋은 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 건강한 임신을 위한 건강한 자궁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한 생리 조건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밭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수정란이 이제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밭이 일단 그 거름지고요. 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맞아야 싹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자궁을 밭에 많이 비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덩어리 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자궁이라면 자갈이 많은 그런 밭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아주 차가운 막 진짜 손만 대도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얼어 있는 밭에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봄처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져서 많이 녹아줘야 이제 온도가 맞아줘야 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마른 밭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케이스인데 환자분들 중에서 그 생리량이 하루나 이틀 정도 생리를 하고 거의 그냥 끝나서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불임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밭으로 말하면 거름도 없고 이렇게 모래밭처럼 이렇게 투박한 물기도 없는 그런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밭에다 많이 비유를 해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참 그 예전 분들이 어떤 그 현상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비유할 때 그 나름대로 어떤 유머나 또는 굉장히 쉬운 비유법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주 원장님과 박재영 원장님을 모시고 여성 건강 또 생리통 그 외에 다양한 어떤 그 한의학적인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시청자분 전화 상담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예, 저희 딸아이인데요. 네, 딸아이가 지금 31살이에요. 아직 미혼이고요. 네, 그런데 이 생리통이 시작된 게 한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생리 시작되는 그 첫날만 그렇게 심해요. 네, 네, 심해서 한 번은 응급실도 가고, 뭐, 진통제 아니면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네, 고통스러워해서 진통제 한 2-3알 복용해야만이 그다음부터 이제 괜찮아지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생리 중에도 덩어리진 혈이 나온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 가서 약도 한 번 정도 먹어봤고요. 네, 네, 네. 또 쑥한이라고 해서 네. 쑥한도 먹어봤고 네, 네, 네. 그때 당시는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보면 손은 따뜻한데 발은 차고요. 네, 네. 하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되고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엄마로서 걱정이 많이 돼서요. 아, 예,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이주호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그 9, 2, 3 때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한의원에서 약을 복용을 하는 게 그 보통 뭐 한제, 두제 이렇게 해서 열흘분이나 15일분씩 이렇게 약을 쓰거든요. 네. 네. 연달아서 뭐 어느 정도까지 드셔보셨나요? 아, 한 달 30일분을 네. 뛰어서 네네. 한 보름 놓고 못 중단했어요. 아, 소화도 안 된다 하고 소화가요? 하여튼 그때 어떤 이상이 있어서 중단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예. 그 이후에도 뭐 뜸도 떠보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직장을 다니니까 네네. 잠깐씩 하다가 말고 그랬습니다. 네. 어머니 그 좀 많이 속상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생리통을 치료하는 특히 이제 따님처럼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지금 한 31세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생리통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서 이게 계속 씻어내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자궁에서 한 번 더 생리를 하고 어혈을 배출을 하고 그다음 생리를 하면서 또 어혈이 나오게끔 해서 여러 차례 어혈을 이렇게 충분히 제거를 해줘서 생리 혈액이 맑은 색으로 나오고 덩어리가 많이 줄을 때까지 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약을 오래 먹는 게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치료하는 기간이 질환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생리가 선홍색으로 맑게 나오면서 덩어리가 현저하게 감소할 때까지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뭐 약을 누가 좀 잘못 쓰고 뭐 잘 쓰고 이거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한 3번이나 뭐 4번 정도 생리할 때까지 마치 그 혈액의 찌꺼기를 이렇게 씻어내듯이 몸 안에서 그 혈액순환을 좀 더 계속 증강시키면서 보혈을 해주고
이렇게 뭉친 피를 풀어서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치료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치료를 하시지 않으면 실제 이 생리통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생리통을 꼭 치료해야 되는 질병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 후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살 때는 생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진통만 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요. 자궁이 약하면 나중에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도 뭐 체중이 적게 나온다든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조금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조금 열심히 치료를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때 네. 당시 한의원에 갔을 때 네. 혹시 자궁에 이상이 있을까 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아주 네. 건강한 자궁이래요. 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딸아이가 소화기가 굉장히 약해서 네. 어떤 신경만 써도 체하고 네. 또 심장도 굉장히 약해서 자주 놀래요. 깜짝깜짝 예, 놀라고. 그리고 하체 쪽으로 순환이 안 돼서 좀 살이 찐 편이에요. 네, 네. 다리가 예, 무슨 지금 말씀이세요? 젊은 아이인데도 네. 차가워서 저녁에 이렇게 핫팩을 하고 네. 그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의원에 치료를 하러 가서 한 달째 거기서도 3개월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을 지었는데 약을 먹는 도중에 네. 뒷목이 뻣뻣하고 무디가 아프고 네. 소화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조금씩 절반씩 복용을 하라고 네. 줄여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거의 뭐 없어지지 않고 이래서 네. 딸아이가 안 먹는다고. 네. 아. 네. 어머니 그런 경우는요. 예. 예, 그 약을 상당히 그분이 그러니까 자궁을 윤택하게 보호하는 어떤 욕심에 녹용도 넣었대요. 네, 좀 좋은 세게 욕심에 쓰신 좋은 거죠. 욕심이죠. 네. 네. 원장 선생님이 그래서 아주 그 윤택하게 하는 보호제를 많이 넣었을 경우에 예. 그것이 이제 소화기가 약하신 경우는 그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복용을 하게 되면 흡수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예, 그런 경우는 있는 수가 있어요. 그거 약을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하시고 소화기를 먼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 소화 기능을 좋게 해서 어느 정도 흡수 기능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을 복용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처방은 원장 선생님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 같은 처방이라도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 또 그 계절적인 어떤 환경 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흡수되는 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님은 굉장히 매사에 예민하고 좀 그 약하고 이런 예. 편이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치료도 아주 스텝을 천천히 밟아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치료하시면 분명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성격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꼭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하고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저도 그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딸도 중학교 3학년인데요. 사실은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에는 생리통들이 대부분 다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한테 우리 자궁이나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약들 중에 요새 그 어린 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좀 쓴 약들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는 걸 좀 싫어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한약을 농축을 해서 이렇게 캡슐에 담아서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그러니까 복용하기 편하고 또 쉽게 흡수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그런 약을 갖다가 복용을 시켜서 지금은 이제 생리통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결국은 시청자님 따님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어보면 저희가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소음인 체질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소화가 소음인, 잘 안 되고 몸이 냉하고 특히 하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만약에 체중이 늘게 되면 하체 비만이 올 가능성이 있으면서 상체는 좀 마른 체형이거든요. 예. 체질 자체는 뭐 A 체질을 B 체질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따님께서 예를 들어서 몸을 평상시에 따뜻하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또 운동을 또 꾸준하게 해서 체온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전문 한의사와 진료를 해서 뭐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약이 좀 복용하기가 힘들거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으면 일단은 뭐 간단한 캡슐형 한약 같은 걸 좀 복용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 생리통이 많이 줄어들고 또 저희가 표현할 때는 체질이 개선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체질이 개선이 되면 훨씬 더 한 달에 한 번씩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결혼하셔서 건강하게 또 아이를 출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목이나 허리나 이런 데 아플 때 저희가 뭐 한제, 열흘분, 보름분 약을 처방했을 때는 그 정도만 복용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지만 결국 이 생리통은 체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꾸준한 어떤 치료 기간을 갖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꼭 좋아지실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주 원장님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어머니 쑥뜸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니까요. 네. 꾸준하게 뜨게 하시고요. 한 가지는 꼭 명심을 하세요. 그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아주 오래된 생리통은 뭐 어디선가 약을 뭐 한 열흘치, 뭐 20알치 이렇게 딱 먹고 아, 내가 이렇게 완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그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별로 없으세요, 실은.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단단히 먹고서 쑥뜸도 좀 하시고요. 아까 안상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화가 좀 많이 부담이 되면은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조금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제형의 약제를 선택을 하셔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치료를 하시고요. 이게 생리통이라는 게 또 한 3개월 해서 많이 좋아진 다음에도 한두 달씩 이렇게 건너가면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재발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두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여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네. 네, 저희는 우리 이주호 원장님과 박정현 원장님을 모시고 여성들의 건강, 또 생리통, 또 한의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라도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저희 그 전문 한의사 선생님들과 자세하게 건강에 대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네네. 우리 생리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주호 박사님께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단학 교수로 진단학에 대해서 한의과대학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이주호 박사님 별명이 그 맥보는 너구리라고 그러면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한의사들은 환자들한테 진맥을 해서 환자들의 몸 상태를 알아내고 또 질병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맥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제가 한의사다 그러면은 어디 가면은 진맥을 한번 꼭 봐달라, 뭐, 내 맥 좀 한번 잡아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맥으로 이제 질병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술을 먹으면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맥박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고 그러면 맥이 급격히 빨라지고 팽창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맥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거는 운동을 해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뜬금없이 막 열이 오르고 얼굴이 벌거해지고 마치 운동을 했거나 술을 마신 사람처럼 맥박수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맥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는 아까 이제 한의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한하다, 즉 차다, 뜨겁다 또는 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맥관 안의 반응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냉해지게 되면 맥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박동수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몸이 이렇게 냉해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명상이죠. 기도나 명상 같은 걸 하면 맥관이 이렇게 차분하게 기분도 가라앉고 맥도 차분하게 가라앉고 박동수도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자주 이렇게 맥이 박동수가 느려진다든지 가라앉아 있다든지 이럴 때는 병적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맥을 가지고 진단하는 거는 미신적인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물리나 이런 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열이 나면 맥박수가 빨라지니까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가 환자분이 맥이 빠르면 평상시에 상열감이 자주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게 되고요. 또 열이 많아지면 이제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저희들이 감기 걸렸을 때 열 때문에 선잠을 자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한테는 수면 상태가 불량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추해서 환자분의 증상하고 맞춰가지고 진단을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 맥을 좀 잘 보시는 분들도 실은 맥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화처럼 물어보시고 하실 때 그 문진이라고 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맥진이나 복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진료를 하니까요. 또 너무 맥만 이렇게 그 맹시가 있는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수요 특집 건강 한의사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도움 말씀 주신 이주호 원장님과 박정은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요일 건강 한의사 마칠 시간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